안녕하세요.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된 손님은 김용석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채널에는 처음 초대되셨는데요. 네, 맞아요.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 김용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경제도 경제지만 이 트렌드가 어떻게 전개될까 들여다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경제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적인 트렌드 네.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25년의 이 사회적인 트렌드를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2025년에 조용한데 강하다. 조용한데 강하다. 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아까 전기차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 사람도 그래요. 예. 옛날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관성으로는 시끄러운 사람이 유리했죠. 외향적인 사람이건 뭐 어디서 술 잘 먹고 사람 잘 모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영업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사업 벌려도 뭔가 좀 투자도 잘 받고. 네. 우리가 과거에 기억하던 세상은 조용한 사람은 불리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불리했죠. 근데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또 산업 구조도 조금 바뀌어서 네. 사실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불리할 게 전혀 없다. 오히려 유리해졌다. 2025년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트렌드 화두는 조용한 사람들인데요. 네. 아무래도 조용한 사람들이 뭔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조용한 게 강한지 그건 얘기를 좀 듣다 보면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조용한 사람들이 강하다. 네.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게 일단은 우리 채널이 일단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산업군이 바뀌어서 그렇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네. 어떤 그 산업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네. 그 부분도 좀 먼저 맞아요. 여쭤보시죠. 산업군의 변화와 조용함이 왜 연관되냐? 네네. 만약에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빅테크의 시대, 뭐 테크가 모든 걸 주도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업의 중심은 다 뒤에 테크를 붙여야 되는 세상입니다. 네. 즉 테크에서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창업자들이 다 해먹는 세상이 지금 세상인데 네. 만약에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이 예전에 아주 친구도 많고 여자친구도 많고 술도 잘 먹고 외향적인 사람이었다면 네. 페이스북 만들 새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대부분의 테크 창업자들은 대부분 내향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해서 뭐 잘 놀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고도의 집중력도 필요하고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작업도 처음부터 모든 자원과 투자가 잘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고전할 땐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데 그 멀티플레이어 상황들은 대부분 다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경향들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의 테크 창업자들의 대부분 성향이 내향성 성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부각하고 발휘할 때지 외향적이 되려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외향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커뮤니케이션 뭐 잘해보려고 여기서 수업 받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이제 방향은 그게 아닌 건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산업의 방향이 테크가 주도하지 않았다면 전통적인 과거의 산업 관점이 그대로 이어갔다면 아마 요란하게 네트워크 잘하고 뭐 인맥 관리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득세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산업이 바뀐 덕분에 외향적인 리더들의 포지션이 커졌고 이게 단지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의 리더들이 커졌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조직 문화는 어떨까? 과거처럼 막 어울리고 놀고 회식 많이 하고 이 문화는 사실은 관심도 없고 얼마나 성과를 잘 내고 투명하게 평가를 해서 잘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줄 건가 포지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늘상 조용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잘 못 받았어요. 과거에는. 요만큼 했어도 시끄러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아갔잖아요. 근데 조용한 리더들이 자꾸 많아지고 조용한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리더가 되면서 그러면 조직에서 유능한 사람들은 시끄러운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조용한데 일 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해 줄 건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산업군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리더십도 바뀌고 조직 문화도 바뀌고 평가 방식도 바뀌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인류가 한 수천 년간 외향적인 게 유리했던 패러다임이 이젠 내향적인 게 꿀릴 게 없다. 뭐
완전 유리하다까지는 아니어도 네. 이제 불리하지 않다. 점점점 조금 유리해진다. 이 노선에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좀 소름이 돋는데요. 약간 뭐 저는 이제 MBTI를 이렇게 막 중요시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네. 특히 이제 MZ 세대들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 네네. MBTI 가지고 많이 논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예. 넌센스인 게 예, 그 모든 사람들이 MBTI의 E와 I를 골고루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골고루 갖고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향성과 외향성을 갖고 있어요. 갖고 다들. 있죠. 예. 갖고 있는데 어떤 비중을 더 높이냐 이 문제가 선택이 될 네. 텐데 이제까지의 세상에선 외향성이 훨씬 유리하다고 여겨와서 내향성을 자꾸 죽이거나 숨기거나 네. 이랬던 사람들이 과거에 많았었어요. 네. 어떻게든 똑똑한 친구가 창업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도 이거 혼자 못하니까 사람 어떻게 끌어모을까 이쪽에 자꾸 포커스가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젠 그게 아니고 똑똑하면 혼자 AI 도구 이것저것 막 써가지고 사람 없이 혼자도 창업하는 요즘 이런 걸 솔로프러너라고도 그러는데 네. 1인 기업가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능력을 발휘할 때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또 외향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외향성은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얽혀서가 중요한데 사회도 점점 개인화되고 있고 기술도 점점 개인화를 자꾸 밀어주고 있고 증강 인류라 그래서 사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러면 인류의 기본적인 방향은 내향성과 조용함이 무게가 자꾸 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참 이 말씀하시면서 딱 떠오르는 게 네.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시대를 이제 논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과거의 시대를 보면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 모두가 같은 드라마를 봐요. 뭐 모래시계를 다 네네. 똑같이 봐요. 그러면 그 다음 날 학교 가면 다 모래시계 얘기를 그쵸. 해요. 똑같은 걸 보고 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다 다른 걸 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학교 가면 각자 자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실 얘기도 잘 안 해요, 서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시끄러운 사람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귀를 다 장하겠죠. 와. 공간을 다 장하겠죠. 네.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로 보다 보니까 조용하게 떠들어도 재밌으면 본다 이거예요. 네. 외향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재밌거나 뭔가 더 탁월한 게 필요한 건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어찌 보면 능력치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과거에는 본연적 능력치 말고도 사람과의 관계 설정에서의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유리했다면 네. 이제는 그 능력치 본연 그 자체로 이제 유리함이 결정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보다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도 잘하고 뭘 많이 했다면 이제는 정치보다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이 득세할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와. 그래서 이 책에 물론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이게 보시면 책 표지에 조용한 사람들. 네.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정립이 된다면 내가 외향적이 되려고 굳이 노력하기보다 조용한데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로서는 맞게 대응하는 건가라고 제가 지금 갑자기 그쵸.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 생각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조용한 사람들이라는 키워드 안에 굉장히 다양한 범주가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조용하다 하면 뭐 quiet나 뭐 silent 얘기할 텐데 네. 흥미롭게도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내향성 경제, 내향성 리더 얘기만 한 거잖아요. 근데 올 초부터 미국에서 내향성 경제가 미국 경제를 장악한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 금요일, 토요일 이럴 때 식당이나 술집에 인기 있는 예약 시간은 8시 타임이었어요. 네. 그때 해야지 막 붉은 불토가 되는 거니까 술 먹고 끝까지 가는 거니까. 네. 놀랍게도 뉴욕에서 가장 피크 타임이 8시였는데 지금은 6시 반 타임으로 내려왔어요. 네. 6시 반에 시작하면 술 먹고 놀다가 9시에 집에 가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술 많이 먹고 잘 어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여서 남녀 관계가 됐건 뭐 어떤 사교 관계가 됐건 그 8시 때를 선호했다면 지금 이게 바뀐 건 거예요. 조금 놀다가 각자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교류가 되는 거고 교감이 되는 건 거고.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은 시끄럽고 일하는 사람들이 외식도 잘하고 사람도 잘 불러 모으니까 돈 걔들이 다 썼어요. 네.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쇼핑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뻥끗 안 하고도 돈 막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들이 쇼핑에서나 소비에서의 경향성도 달라진 건 거고. 또 하나가 그 퇴직할 때도 요즘 조용한 사직이라 그러고 해고도 조용한 해고라 그러고 고용도 조용한 고용이라 그러고
휴가도 조용한 휴가라고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고용 방식에서도 갈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일하다가 때려치는 게 조용한 사직이잖아요. 네. 회사도 뽑을 때 얘가 자르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딴 거 시켜가지고 좀 복잡하게 만든 다음에 나가게 만들어야지, 이런 게 조용한 해고잖아요. 네. 이 방식으로 조용함이 바뀌어요. 고용 문화에서도. 네. 또 뭐가 있냐? 여행도 조용한 여행. 조용한 여행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사실 갈 때 다 가봤어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여행 많이 가본 사람들은 갈 때 다 가봤고, 관광지 그 대상물 자체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주인공은 나인 거예요. 이제는 어딜 가냐, 파리 에펠탑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에펠탑 앞에서 내가 뭘 느꼈나, 내가 지금 가는 고민을 덜어냈나. 어찌 보면 자기에게 집중하는 여행. 오히려 단체로 때로 몰려가면 집중 못하겠죠. 그래서 여행에서도 이 단체 관광하고 싱글 관광이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확실히 역전됐어요. 사람들이 점점 혼자 가서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뭔가 집중하겠다, 이렇게 조용한 여행이거든요. 네. 이것도 커지고 또 조용한 워킹, 조용한 걷기. 예. 보통 운동하겠다고 살 빼겠다고 저녁에 걷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목적은 살 빼겠다는데 사실은 걸으면서 이어폰 꽂고 이렇게 걸으면 걷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걸으면서 내가 오늘 뭐 무슨 일을 했고, 근데 저놈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좀 용서하기로 했어, 이런 거부터 예. 스스로에 대한 시간을 자꾸 가지면 음악을 듣기보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니까 이것도 조용한 걷기라고 그래요. 네. 이런 조용한 게 자꾸 나와요. 거기다 비욘세라는 가수는 자기 콘서트 때 뮤트 챌린지 같은 거예요. 노래 갑자기 하다가 특정 가사가 딱 되면 모두가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10,000명, 20,000명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시끌시끌해야 정상인 공간이 갑자기 침묵이 딱 흐를 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건 못 겪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시끄러운 것만 경험해봐요. 창문을 열면 차 지나가고 사람 다 떠들고, 이 시끄러운 세상. 쇼폼도요, 이게 짧은 시간 자극을 주려고 하는 게 쇼폼이잖아요. 네. 다 요란해요. 근데 요란한 게 많다 보니까 요즘은 조용한 쇼폼이라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상품을 보여줘도 기존의 쇼폼은 시끄럽게 막 해서 짧은 시간에 설명했다면 조용하게 그냥 보여만 주면서 볼 테면 봐라, 말라면 말고, 이게 오히려 재밌다는 거예요 요즘은. 네. 그래서 조용함에 대한 맥락들이 여러 범주에서 다 나오는 건 거죠. 거기다가 부자에 대한 관점도. 제가 라이프 트렌드 2024, 그러니까 2023년에 2024년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꼽았던 게 올드머니였었거든요. 네. 올드머니가 전통적인 부자, 대대로 물려온 부자잖아요. 네. 사실 전 세계는 그 이전까지는 뉴머니를 숭상했습니다. 뉴머니는 우리말로 하면 졸부가 되겠죠. 예. 갑자기 돈 번 사람. 예. 갑자기 돈 벌었으니까 소위 말하는 돈 자랑을 해야 되겠죠. 비싼 걸 티내는 사람들이 뉴머니의 행태였죠. 근데 네. 올드머니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집에 돈이 흘러 넘치게 많은 집이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다를 누구에게 입증하거나 어필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 기본 돈이 흘러 넘치니까. 예. 이랬던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어야지, 이 관점이 아니겠죠. 애초에. 돈 벌어서 집 사야지, 이 관점이 아니겠죠. 예. 내가 공부한 이유는 뭐 가령 할아버지가 지원한 학교에 내가 나중에 재단 이사라도 하려면 그래도 학교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부터 내가 공부를 해서 세상에 뭔가 기여하거나 아니면 이 기업, 우리 기업 물려받아야 되는데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거나,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 돈을 다음 대로 잘 물려주겠다, 이 돈을 활용해서 가치를, 돈의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이쪽으로 포커스가 더 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술을 바라보더라도 요거 되팔아서 얼마 벌어야지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원본이잖아요, 회화가. 예. 이걸 내가 어떻게 독점할까? 이 국리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태도가 진짜 소수의 부자들만의 태도였는데 202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2024년 전반적으로 부자가 아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돈 없는데 왜 그걸 하냐? 그 이전에도 돈 없어도 졸부 따라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다들. 예. 전 세계에서 벤츠나 BMW 국가별 판매 순위 우리 한 4, 5위쯤 합니다. 우리 돈 그 정도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미술품 시장이나 무슨 고급 오디오 시장이나 무슨 고급 가구 시장 이런 쪽에선 4, 5위 아예 순위도 못 끼거든요. 네. 한참 뒤에 있거든요. 네. 우리는 명품이나 자동차처럼 티 잘 내는, 예. 즉 졸부적 관점에서의 소유물들에 대해서는 막 샀었어요. 근데 전통적인 부자들의 관점에서의 소유물들은 그동안 돈 덜 썼었어요. 이게 태도가 바뀌어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림 사겠다고 그래요, 자꾸.
이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애들이 뭔 돈이 있어서 싼 그림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다 10억짜리 그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무명 작가의 그림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겠죠. 근데 이걸 사두면 나중에 그러면 오를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너무 관점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원본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살면서 원본을 얼마나 소유해봤습니까? 포르쉐 지가 아무리 비싸봤자 원본이 아닌 거죠. 흔하잖아요. 롤렉스 흔하잖아요. 근데 단 50만 원짜리 그림이라 할지라도 원본이잖아요. 원본을 가지는 태도 자체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데 전통적 부자들이 누려왔던 태도잖아요. 그걸 지금 젊은 친구들이 따라한다? 아, 나 명품? 수입차? 필요 없어. 이거 해봤자 뭐 남한테 자랑하는 이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한테 집중할래. 이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에 연장되는 게 바로 그 스텔스 웰스라는 게 있어요. 부를 숨기는 거. 네. 스텔스 웰스나 아니면 quiet 럭셔리, 조용하게 럭셔리하는 거. 이게 전통적 부자의 태도거든요. 내가 돈 많다는 거 굳이 알릴 필요 없고 그거 남에게 입증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난 날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 태도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quiet가 나오죠. 여기서도 스텔스가 숨기는 게 나오죠. 조용함이라는 키워드가 경영에서도 나오고 고용에서도 나오고 여행에서도 나오고 일상 욕망에서도 나오고 돈에서도 나오고 다 쏟아지고 있는 거라서 조용함이 여러 퍼즐을 묶었더니 아 이거는 메가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야, 그 조용함, 네. 이 조용함이라는 그 변화. 그래서 뭐 저는요 네. 이제 철저하게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 뭔가의 현상을 네네.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물론 이제 소장님께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이게 그림 그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의 출발은 의식주에서 시작돼요. 아, 네네. 그리고 의식주의 출발은 대부분 다 우리의 욕망과 사회와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관점도 다 끝에는 경제와 소비로 그렇죠. 가요. 예. 기업에는 그걸 비즈니스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한번 이제 교집합을 연결시켜 보고자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철저하게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23년, 22, 23년, 24년 상반기까지 네. 실질 소득이 감소해요. 네.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높아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이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그 동안에는 뭐 골프다, 뭐 그리고 이제 테니스다 이렇게 즐기다가 또 이제 골프, 테니스는 이제 함께 어우러지는 스포츠였는데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지출이 좀 많은 운동이었는데 그게 이제 달리기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한강으로 이것도 뛰기로 오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게요. 네. 전체적인 소득의 감소, 예. 전체 데이터죠. 예. 거기다가 20, 30대 전체를 봤을 땐 감소가 맞죠. 네. 근데 보통 트렌드의 중심축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는 보통 상위 10에서 20%를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의 경제 여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사실 트렌드가 굴러가는 거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한테 트렌드까지 퍼졌다 이런 거는 트렌드가 아니고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 사실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건 맞지만 전체가 줄어들지 상위권까지 그럴 거냐 과연 상위권의 여력은 어느 정도 충만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하잖아요. 소득이 굉장히 적은 일반적인 만약에 뭐 작은 기업의 직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이전에 내가 수입차 탐냈다가 시계도 좀 좋은 거 탐냈다가 가방도 좋은 거 저걸 못 사니까 내가 가짜라도 샀다가 뭐 가짜는 공짜가 아니니까 다 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겠다. 이거 안 하고 난 그림 하나 사겠다. 50만 원짜리 그림 하나 사는 게 수입차 뭐 할부로 이거보다 훨씬 싼 거잖아요. 전체 돈은 줄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태도의 변화로 소비의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뜨는 산업, 지는 산업이 여기서 구분될 수 있는 건 거죠. 여행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소비재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산업 중에 어떤 산업들은 이 조용함과 이 관점 속에서 기회가 더 생길 거고 어떤 조금 뭐 위기가 생길 여지가 있는 건 거고 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렇네요. 네.